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최근에 좀 치료제가 좀 핫하죠. 이게 뭐 백신이 실질적으로 화이자, 모더나 출시를 하면서 혹은 긴급 사용 승인 받고 접종을 시작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 섹터, 저는 처음에는 사실 백신이 나오면은 치료제가 좀 악재성, 백신 때문에 이제 치료제가 계속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치료제가 좀 필요 없어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안 좋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백신은 백신이고 치료제는 치료제다 하면서 백신이 시세를 쭉 주다가 요즘 조금 실질적으로 출시하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치료제들이 엄청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다 기억나는 종목들, 셀트리온 시리즈라던가 종근당, 대웅 시리즈, 그리고 뭐 녹십자, 혈장치료제,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또 시간에서는 일양약품이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런 치료제 관련 종목들 대신에 여기서 제가 뭐 무조건 모든 치료제들을 다 넣은 건 아닙니다. 몇 개는 빠져 있어요. 왜? 제 기준에 좀 부합이 되지 않거나 뭔가 좀 아쉬운데 하는 회사들, 혹은 임상 2상이 아닌 뭐 임상 1상 진행 중인, 한마디로 지금 다른 치료제들 막 2상하고 뭐 해외에서는 임상 3상 뭐 마무리한다 하는데 이제 임상 1상 진입하고 이런 거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제 기준에서 조금 부합되지 않는 치료제들은 빼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치료제는 왜 없나요? 이런 거는 그냥 제 기준에 안 맞아서 빼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실수로 빠뜨렸거나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일단은 셀트리온 시리즈, 그리고 종근당 시리즈, 대웅 시리즈, 녹십자 시리즈, 요거는 최근에 워낙 강하게 올랐던 섹터들이죠. 각자 요 종목들은 웬만해서는 한 번씩 매매를 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양약품 시간에서 금요일날 상한가를 갖고, 뭐 인베스트먼트, 이뮨매드 얘는 좀 힘이 약한데 최근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부강약품 최근에 움직여줬죠. 수목금, 뭐 동아약품, 그리고 이번 연도에 최고 피날레를 장식했던 신풍제약, 이거는 올해 주도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종목들 좀 간단하게 내용이랑, 그리고서 뭐 임상 결과, 뭐 그리고 제가 모을 수 있는 정보 내에서 임상 어디까지 뭐 진행이 됐는지, 임상 진행 중이다 혹은 뭐 마무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단 좀 얘네들이 강했죠. 셀트, 종근당, 대웅, 녹십자, 얘네들이 강했던 이유는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 국산 1호 치료제 긴급사용 승인 관련해서,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시리즈랑 녹십자,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고 녹십자는 혈장치료제죠. 그리고 대웅제약은 호이스타정, 이거 이제 약물 재창출, 뭐 이런 경구용 카모스타트인데 이걸로 갖다가 임상 진행 중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임상 결과가 그나마 가까워요. 그리고 테스트도 실질적으로 좀 잘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뉴스 한번 쓱 보고 넘어가면은 종목들은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연내 승인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20일쯤, 일단 뭐 내일이죠, 일요일. 그래서 20일쯤에 항체치료제 조건부 승인을 신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임상 2상 결과를 지금 데이터 수집 중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한 20일쯤 항체 데이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은 이걸 베이스로 갖다가 식약처에 조건부 승인,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제일 먼저 넣을 가능성이 좀 높은 회사이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그래가지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 게 뭐가 대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약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회사 측에서도 데이터를 지금 임상 2상 결과 데이터를 취합 중이고, 데이터상 문제가 없으면은 그걸로 갖다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효력, 뭐가 효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부작용도 적어야지 할만하겠죠. 그래서 신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네 회사 아이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거나 뭔가 효력이 있다거나 판단이 돼서 신청을 하는 걸 거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도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안 그래도 백신 관련해가지고 화이자랑 모더나를 좀 수입을 조금 아직도 계약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백신 수급 모자른다. 뭐 지금 해외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뭐 화이자 이미 접종 시작했고, 모더나도 이번 주말 중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접종 당장 시작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백신인데 지금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뭔가 대항마, 우리나라에서 좀 임팩트 있는 국산 치료제다, 그러면서 효과도 좋다 라는 거를 좀 내세워서 무언가 지지율이든 뭐든 좀 잠재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오늘도 또 1050명인가? 1000명대가 지금 3일인가 4일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폭증 중이고, 그에 따라서 자영업자분들 힘들죠. 뭐 3단계는 아직은 눈치 보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치료제, 국산 치료제 딱 뭔가 임팩트 있는 걸로 갖다가 아이템을 딱 내놓는 그런,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빠른 시일 1주 아니면 2주 내에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제일 먼저 하는 회사가 제일 먼저 국산 토종 치료제 1호 타이틀을 거머쥐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이 가능성이 좀 제일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20일날 항체 데이터 요거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다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도 셀트리온 좀 중간중간 항체 치료제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혈장 치료제랑 항체 치료제 계속 언급을 했었죠, 브리핑 할 때. 그래가지고 뭐 백신보다 더 빨리 맞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자, 그리고 GC 녹십자 혈장 치료제 첫 완치 사례 보고 K 치료제의 성과다. 그래가지고 혈장 치료제 투여 후에 완치 첫 사례. 근데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계열이 생각보다 세게 못 움직인 이유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죠. 근데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치료제 대비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물량의 한계, 혈장을 좀 지급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완전 양산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좀 일단 보이기는 해줬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혈장 치료제 관련. 자, 그리고 일양약품 일단 금요일날 시간에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갔죠. 일양약품이랑 일양약품 우. 자, 그래서 일양약품은 치료제, 이게 슈펙트 관련해가지고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백혈병 치료제인데 요거 관련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들어왔어요, 특이하게. 근데 요 뉴스 대비해서 조금 요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일양약품 슈펙트 임상에 대해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 무언가 주주들 알 권리를 무시한다. 그래서 6월 달에 임상이 시작을 했거든요. 러시아 알팜사에다가 약품 슈펙트를 제공해주고, 알팜사에서 이제 그 임상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기들이 다 대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관련해서 6월달 들어왔으면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죠. 근데 그에 대한 결과가 좀 아무 얘기가 없다. 중간 결과든 진행 상황이든. 그래서 요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일단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신풍제약이랑 이 일양약품 이런 걸로 갖다가 좀 판매 정지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뮨메드, SV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들고 있는 이뮨메드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을 최근에 계획 승인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좀 늦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뮨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고서도 좀 해외 몇 개국, 지금 이탈리아랑 어디였지? 제가 지금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단 해외에서는 이미 임상 이상 승인을 먼저 받아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메드. 동아약품은 이제 천식치료제
이런 DW2008S 임상 2상을 11월 24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물 의약품이라서 뭐 부작용 같은 거는 좀 적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갖다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는 점. 그 외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도 뭐 EC18이 있는데 얘는 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얘는 조금 특이 케이스죠. 지금 임상 2상 위탁 계약을 체결, 한마디로 임상 2상 아직 진입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구 치료제고 이거 관련해서 뭐 효과, 바이러스 활성을 100% 억제하는 이거를 12시간이나 유지한다. 그래서 하루 2차례만 복용하면은 24시간 동안 억제해서 3일까지 유도할 수 있다. 제로 이 관점에서는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바이오는 지금 조금 예외 케이스긴 한데 일단 정신 나간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관련해서는 내년 1월에 효력 실험이 끝나는 대로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슈. 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제 각 회사별로 간단하게 셀트리온은 CT-P59라는 항체 치료제고 셀트리온에서 개발 및 생산을 하고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 제약, 해외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고 있고 종근당 바이오 시리즈는 나파벨탄, 나파모스타트를 베이스로 하는 약품인데 이제 호주 식약처에서 최근에 글로벌 임상 3상 이슈가 있었죠. 12월 14일. 그래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 2,400명 대상으로 나파벨탄 치료제 임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는 호이스타정, 경구형, 그래가지고 카모스타트랑 그리고 DWRX2003 이렇게 구충제 2개를 진행 중인데 호이스타정은 만성 췌장염,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로 쓰이던 아이템인데 요거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이고 12월 20일쯤에 임상 2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 결과 괜찮으면은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웅제약 요런 이슈 이것도 브리핑에서 계속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뭐 혈장은 조금 뭐 특별하게 언급할 건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일항약품 러시아에서 임상 3상 6월부터 시작 중이고 이뮨메드는 이거 약품들이 어려워가지고 하여튼 항체 치료제고 국내 12월 7일에 임상 2상 그리고 해외에서도 임상 2상 이미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강약품 최근에 수목금 좀 움직였는데 얘는 레보비르 비형간염 치료제 임상 2상 진행 중입니다. 임상 2상 국내에서 최초로 들어간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얘네가 처음에 3분기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얘기가 좀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무튼 부강약품도 이런 구간에서 조금 대금 터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동아약품 천식치료제 11월 24일 임상 2상. 자, 그리고 신풍제약은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말라리아 치료제 하여튼 피라믹스 임상 2상 1차 완료가 12월 중에 예정돼 있다라는 기사를 보긴 봤거든요. 그리고 최종 완료인이 내년 2월. 일단 임상 2상입니다. 그래서 임상 2상에서 뭐 문제 없으면은 그거 관련해서 또 긴급사용 승인 신청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 이제 좀 차트 이렇게 쓱 보면은 셀트리온 시리즈부터 볼게요. 자, 항체 치료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좀 계속 언급을 해줬던 만큼 실질적으로 긴급사용 승인 제일 빨리 우선적으로 나오는 토종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이 셀트리온 시리즈들이 다 신고가예요. 진짜 엄청난 신고가 자리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이런 정고점 그리고 신고가도 한번 갱신을 해줬고 21선 주변을 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들은 시총이 워낙 큽니다. 48조, 24조, 8조 제일 작은 게 셀트리온 제약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도 이 치료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 좀 제일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던 분이, 아니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데 왜 셀트리온 제약이 가겠냐, 생각 좀 잘해라, 이러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약이 잘 갔어요. 그래서 제약을 제가 그때도 요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하게 간 이유는 뭐 공급, 생산, 엄밀히 말하면 생산 개발이 제일 중요는 하죠. 하지만 어차피 이 회사들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시가총액이 좀 이럴 때는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등치가 제일 큰 형님은 48조예요. 둘째 형님은 24조예요. 막내는 8조입니다. 그것도 올라서 8조인 거죠. 최근에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에 이거 뛰기 전에는 한 3조, 4조 요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삼성전자에 뭐 큰 호재가 들어온다고 해도 삼성은 막 상한가를 가거나 그럴 확률이 적죠. 시총이 말도 안 되게 커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총을 조금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움직인다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자리는 지금 솔직히 셀트리온들 그리고 대웅이든 뭐든 자리 다 높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도 워낙 뛰어나고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리스크 관점에서는 자리가 높은 거는 지금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튀어줄지는 저는 일단 셀트리온 제약이 좀 긴급사용 승인 이런 거 이슈로는 얘가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요 앞에 구간에서도 얘가 대장을 했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뭐 이제 대장을 좀 순환을 했는데 다시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 탈환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총 때문이지 않나 싶고, 이 종목들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은 수급 외국인 프로그램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요런 윗구간에 지금 저항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요 구간 이제 외국인 수급과 돌파를 해주는지. 헬스케어도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얘는 아직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양매수. 셀트리온 제약도 양매수. 셀트리온도 양매수. 셀트리온 근데 금액은 살짝 떨어지네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간다 싶으면은 바이오톡스텍이랑 대정화금 얘네들도 살짝 엮일 때가 있습니다. 이 앞 구간들 다 셀트리온 엮여서 움직였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긴급사용 승인 신청한다. 그래서 긴급사용 승인 신청 아니면은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두셔야 돼요.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 매출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서 더 간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긴급사용 승인 신청 해가지고 승인이 일단 나올 수 있는 재료 중에 거의 제일 마지막이지 않나. 종목이 지금 요렇게 차트가 올라온 거는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그 기대감이 이미 올라온 거거든요. 요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높이 어떻게 보면 이제 3월 급락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 6배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요거 때는 좀 특이 케이스긴 하죠. 여튼 진짜 많이 올라온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럼 거기서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지 시총이 엄청 커요. 진짜 말도 안 되게 큽니다. 대신에 저는 긴급사용 승인이 나면은 그 주변에선 재료 소멸로 좀 가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차트도 높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승인 난다고 거기서 뭐 더 치고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앞에 선반영 구간이 워낙 커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는 뭐 각자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트리온 시리즈. 자, 그리고 대웅도 이 다음 20일날 뭐 임상 이상 결과 나온다. 그리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하겠다. 그래가지고 좀 엄청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최근에 뭐 메디톡스랑 투닥투닥 하던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대웅제약이랑 대웅. 처음에 이제 대웅이 대장으로 올라왔어요. 엄청 강하게. 그러면서 대웅은 신고가죠. 앞에 거슬리는 게 없는데, 일단 대웅이 세게 올라오다가
얘가 일단 월요일날 매매 거래 정지를 먹습니다. 21일 정지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뭐 움직일진 모르겠는데 움직인다 싶으면은 대웅을 못 사는 수급이 대웅 제약으로 몰릴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대웅이 일단 정지를 먹어요. 근데 이날 뭐 월요일날 대웅 제약이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대웅이 매수하고 싶은 그 심리가 대웅 제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정도. 그래서 대웅 제약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얘도 거의 신고가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시총이 비슷비슷했는데 대웅이 이제 4조 같고 대웅 제약이 2.4조, 그리고 유통 비율은 둘 다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그런 차이점은 없습니다. 20만원이란 라운드 피겨 지나줬고, 그래가지고 대웅 얘는 근데 단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거 조금 봐야겠는데요, 이러면은. 하나는 월요일날 정지고 하나는 단기 과열이다. 단기 과열에 뭐 시세를 좀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여하튼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이 풀리고 화요일에는 또 대웅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한다면은 정지 먹었다가 풀리고 하나는 단기 과열이면은, 단기 과열은 테마가 같이 이루고 있으면은 현대바이오는 좀 특이 케이스예요. 얘는 그냥 단일이죠. 그래서 얘 미친듯이 수급이 쏠렸고,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상한가 간 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 단기 과열 들어가는데 상한가 보낸 거 이상하다 라고 좀 영상에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미친듯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저도 지금 74% 수익을 냈는데 네, 일단 대웅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할 게 많네요. 하나는 단기 가열, 하나는 정지라는 점. 그리고 단기 가열은 월, 화, 수고, 정지는 월요일 먹고 화요일부터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각자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상.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종근당 바이오가 원래 세게 올라왔어요. 야, 셀트리온 움직일 때부터 신고가 자리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 세게 올라왔는데, 그 와중에 종근당이 슬쩍 치고 금요일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도 일단은 신고가죠. 근데 이 종목은 일단 종목 단가가 좀 세가지고 10만원, 20만원이어서 사람들의 수급이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세면은 좀 사람들 매매에 손이 잘 안 가긴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금요일날 상한가를 닫았다가 이렇게 밀렸는데, 얘는 특이 케이스가 금요일날 프로그램이 좀 이렇게 끝에 또 내려올 때 좀 어느 정도 계속 샀거든요. 프로그램이 꾸준히 샀어요. 프로그램이 요 구간에서부터 좀 막판에, 어딨냐, 한 2시? 여기네요. 13억 마이너스였는데 순식간에 27억을 매수를 땡겼습니다. 2시 32분에. 자, 2시 32분. 그러네요. 외국인이 이거 상한가 보낼 이때 32억을 여기서 썼어요. 일단 외국인이. 저도 그래가지고 좀 상따하고 들고 있는데, 얘가 일단 여기 상한가 보낼 때 순식간에 27억 땡기고, 그 다음부터 상한가 깨지는 자리에서 계속 요 구간에서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외국인이 샀다고 얘네도 손절을 치긴 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 돈을 좀 쓴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종근당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근당 바이오 홀딩스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종근당 바이오가 첫 대장이었어요. 상승률이 일단 딱 앞에 보면은 차트가 다르죠. 그래서 파동을 좀 계속 만들면서 움직였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종근당이 대장을 한 모습. 그리고 얘네들은 뭐 다 신고가여가지고 특별하게 뭐 언급할 거리는 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혈장치료제 관련해서 뭐 녹십자 시리즈가 지금 혈장 말고 뭐 다른 게 좀 이슈가 엮여 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자, 여하튼 녹십자 랩셀 시간에 금요일날 좀 5% 띄워주긴 했네요. 그러면서 이 종목 신고가 자리죠. 이런 신고가 자리. 그러면서 시간에 9만원. 시간에서 일단 요 앞에 저항이 한 번, 두 번,
3번 있던 자리 이 위에서 시작을 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녹십자 셀 최근에 좀 얘가 더 움직여줬었고, 그다음에 녹십자까지 있는데 매매를 하려면은 뭐 랩셀이나 셀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랩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움직여준 치료제들 다 수급이 좀 괜찮아요. 높은 자리에서 대응 제약도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셀티론 시리즈 양매수 이런 식으로 시총이 큰 애들 바이오주들 이쪽에 좀 기가 외인 수급들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 아주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에 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랩셀이 신고가 위치고 금요일날 시간에 신고가로 올려놓는 점, 수급도 꽤 괜찮아 보이고, 녹십자 랩셀 그리고 셀 녹십자 시리즈들 혈장치료제, 이뮨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이 여기서 좀 많이 터졌었거든요. 1조. 그래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뭐 1조 터지고서 지금 거래대금 죽은 채로 내려오다가 요런 구간에서 뭐라도 좀 꿈틀꿈틀 하다가 또 다시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얘가 또 요런 장기 입형 요런 거 올라오면은 요 부근에서 좀 반등을 줄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은 사실 제 기준에는 얘는 뭐 없습니다. 저는 계속 브리핑에서 얘를 말씀 안 드리고 있죠. 저는 이 종목이 솔직히 너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약이 얼마나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차트 자리가 좀 말도 안 되게 높아가지고 시장 주도주의, 시장에서 관심을 세게 받기는 해요. 얘는 조금 움직였다 싶으면은 올해 솔직히 최대, 제 기억으로는 제일 큰 관심을 끌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이 종목을 볼 수밖에 없었던 진짜 미친 종목이라고 표현을 했던 종목인데, 얘가 뭐 5,000원이었나? 7,000원, 8,000원짜리가 30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했던 종목인데, 뭐 이걸로 갖다 집을 바꾸셨다라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얘는 사실 뭐 지금 차트 자리가 제 기준엔 너무 높아요. 너무 높긴 하고, 그 외에 뭐 볼 수 있다 싶으면은 얘가 시총 때문인지 시총이 이제 막 8조 가까이 커지면서 외국인 기관이 엄청 높은 자리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점 정도? 요거 말고서는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저한테는 근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각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솔직히 높긴 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높게 올라온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건 좋긴 합니다. 좋긴 한데 연초 대비해서 30배나 올라온 거는 좀 그래서 저는 좀 무서워서 안 건드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 뭐 요 정도 코멘트, 저는 요 섹터는 매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장기 입형 내려와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 주는지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뜻 매매하기엔 솔직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뭐 호가 든든하고 대금 빵빵 터지고 하는 건 좋은데 자리가 좀 너무 높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부강약품 같은 경우 이렇게 슬쩍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원래 3분기에 임상 결과를 내놓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묻혔어요. 묻혔는데 지금 차트 자리상 이거 올해 처음 고점 만들어주고 돌파 후에 지지해줬던 자리, 그리고 깨고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런 구간에서 다시 대금을 좀 붙이면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기관 매수세가 연기금 좀 이렇게 살짝 좀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뭐 레보비를 대해서 뭐 약효 뭐 이런 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임상 결과라던가, 하여튼 최근에 좀 돈 붙어주고 거래대금 뭐 이렇게 붙으면서 이런 지지저항 자리 앞에 있었던 이런 자리를 두들기는 점은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뭐 어떻게 움직여줄지는 좀 뭐 대금이 더 붙거나 뉴스가 좀 따라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동아약품도 지금 잠잠하죠. 근데 지금 요쪽이 좀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게, 백신 테마에서 이제 치료제 위쪽에 셀트리온, 대웅, 종근당, 녹십자 얘네들이 막 미친듯이 돌다가 지금 일양약품, 부강약품 이런 조정받았던 애들이 슬쩍슬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좀 보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아약품도 뭐 이제 이상 진입이라서 사실 좀 약해요. 약하긴 한데 이 종목도 한번 좀 괜찮게 움직여줬던 종목이고 이런 자리 추세 맞고 내려오고 있는데 돌파를 해줄지. 그러면서 지금 요쪽 밑에 애들은 제일 중요한 건 치료제의 이 대장 애들 말고서 그 다음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요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약품, 일양약품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시간에 좀 땡겨놨죠. 그러면서 뭐 차트상 뭐 앞자리 6만원 부근 뭐 지지를 해주긴 했으나 사실 이게 큰 의미 있는 뭐 지지는 아니고 결국에 얘네는 임상 결과든 뭐든 좀 꺼내는 게 중요해요. 여하튼 일양약품 아까 전에 뭐 그런 슈펙트 관련해서 뭐 결과 얘기가 안 나오고는 있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뭐 얘도 비슷비슷하고 현대바이오는 얘는 사실 제 브리핑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는 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할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얘가 20 몇일까지였지 연장이? 21일 또 정지 먹고 이 종목이 단기가열 연장이 됐는데 연장이 됐어요. 22일까지. 그래가지고 일단은 화요일까지 연장이고 지금 요 구간이 지금 돈을 안 쓰고 쭉 올려버린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 옛날에 신풍도 그랬고 아마 단기가열 해제되면 그 부근에서 한번 툼에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켜보고 차라리 제가 매매할 구간은 이 종목이 요런 구간이라던가 아니면은 2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런 곳에서 매매를 하지 저는 이 높은 자리에서 절대 안 합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지금 300만원 남았는데 계속 분할매도 때려가지고 이 종목 자리 솔직히 높아요. 그리고 돈을 안 쓰고 단기가열 구간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요거는 세력들이 그냥 한 번에 탁 tum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점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일단은 22일까지 연장이라는 점. 그래서 연장이 해제되고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셋 중에 툼에 한번 좀 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좀 단기가열 신규 진입을 하실 생각은 웬만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저처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거 브리핑 상한가 날 말을 해드렸죠. 이거 단기가열 들어가는데 상한가를 보낸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넵튠처럼 70% 넵튠도 단기가열 구간에서 미친듯이 올랐었는데 얘도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에 따라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종목 이제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가만히 냅두면은 툼에 웬만해서 나오거든요. 혹은 이 자리에서 더 갈 수 있지만 이 미친 자리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보시고 이런 거는 차라리 확확 밀리면은 저는 2만원, 22,500원 뭐 이런 부분까지 내려와야지 좀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돈을 안 쓰고 올린 구간이 너무 큽니다.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이제 뭐 꼽사리 같은 느낌으로 껴놨는데 얘는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이 없어요. 뭐 수급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트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얘는 뉴스가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나마 본다고 하면은 요런 앞에 구간 좀 단기 박스권 요런 곳을 좀 돌파를 시도하려는 점 121선 맞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곳을 넘어주는지 차트 관점 정도. 자 여하튼 뭐 제가 빠트린 치료제도 있을 거고 없는 치료제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이런 영상에는 꼭 댓글이 달립니다. 이거는 왜 빼먹었냐 뭐 고의적이냐. 그런데 절대 고의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 기준에 차라리 좀 보이는 애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대금이 터지거나 아니면 재료가 좀 괜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움직임을 줬거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넣은 종목들은 그런 거에 좀 부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 어차피 개인적인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각자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다는 점. 여하튼 영상이 항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